last 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네, 여러분. 소크라티브 앱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버튼 누르고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socrative.com을 입력합니다. 네, 여기가 소크라티브 홈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우리 Sign up for free 버튼 누르고 회원가입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와 보니까 Choose a plan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크롤 다운해서 어떤 그 유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프리 계정은 룸 하나당 50명의 학생이 들어올 수 있고요. 룸을 하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유료 계정을 보면요. 여기 두 가지가 유료 계정인데 룸을 20개까지 쓸 수 있다. 자, 이런 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학교용은 룸당 200명의 학생이 입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50명이냐 200명이냐 하는 것은 한 번에 몇 명의 학생이 소크라티브 퀴즈를 동시에 풀 수 있느냐 하는 그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는 클래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50명이면 충분하지만 대학은 대단위 강좌들이 많기 때문에 200명까지 이렇게 폭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그 비용, 그다음 혹은 연간 비용을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을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그 대학교용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요. 저는 바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리 위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눌러보면 학생 로그인과 선생님 로그인이 버튼이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에서 소크라티브 앱을 다운받을 때도 소크라티브 학생용 앱과 소크라티브 선생님용 앱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 모드를 동시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나의 인터넷 브라우저로 보여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튜던트 로그인 버튼은 다른 브라우저를 띄워서 보여드릴 거고요. 이 브라우저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인데 이 크롬 브라우저는 티처 로그인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티처 로그인. 네, 자 이제 로그인이 되었고요. 보시면 여러 메뉴들이 펼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화면은 좀 줄여 놓고요. 그리고 학생용 브라우저를 따로 띄우겠습니다. 학생용은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를 띄우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기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로 선생님용 로그인을 한 이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쪽,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이죠. 오른쪽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엣지 브라우저로 제가 이제 학생용 로그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요. 스튜던트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룸네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지금 제 머리 위에 보시면 리틀 프린스라고 되어 있죠. 제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습니다. 바로 요건데요. 리틀 프린스. 자, 이게 룸네임입니다. 학생들에게 룸네임을 알려주면 학생들이 이 방 이름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룸네임은 항상 자동으로 대문자로 입력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인 버튼을 누르는데요. 그 전에 오른쪽에 언어 설정이 있어요. 랭귀지 설정이 있는데 이거는 한국어로 바꾸지 마시고 그냥 English 모드로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어로 해보니까 그냥 구글 번역 수준으로 돼서 되게 어색한 메뉴명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것은 English 이 상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인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조인 버튼 누르니까 Waiting for the next activity라고 되면서 기다리라고 뜨죠. 선생님용 화면에서 문제를 출제하기 전까지는 학생들은 이렇게 대기 상태로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화면에서 문제 한번 출제해 볼게요. 자, 바탕 화면에 퀴즈라는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출제했던 퀴즈의 목록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꽤 많은 퀴즈를 제가 출제했었네요. 이 중에 감동교수 전략 교수법 특강이라는 걸 한번 가지고 해볼까요? 자, 넥스트 버튼 누르고요.
자, 세 가지 옵션이 있네요. 인스턴트 피드백, 오픈 내비게이션, 티처 페이스드가 있는데요. 인스턴트 피드백은 학생들이 문제를 한 번밖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글씨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인스턴트 피드백은 학생들이 한 번에 문제를 한 번씩만 풀 수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 때 기회는 한 번 주어지는 겁니다. 자, 오픈 내비게이션은 역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 때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집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선택했는데 그러면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오픈 내비게이션. 그리고 한 번 선택하면 수정할 수 없이 그대로 바로 제출되고 끝내버리는 것이 인스턴트 피드백 옵션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 더 있는데 Teacher Based 옵션은 선생님이 문제를 한 번에 하나씩 같이 풀어주는 겁니다. 즉,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씩 넘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Teacher Based 가지고 한번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Teacher Based를 클릭하면 몇 가지 상세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require name이라는 게 있네요. 이름을 요청한다. 요거 하나만 활성화하고 제가 바로 요 밑에 스타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 화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타트 버튼 클릭. 선생님 화면에 1번 문제가 떴고요. 학생 화면에는 Enter your name 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require name이라는 옵션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뜬 거예요. 만약 그걸 체크를 안 했다면 바로 문제가 같이 떴을 겁니다. 자, 여기에 제 닉네임을 어린 왕자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Done 버튼 누르면 네, 학생 스마트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가 똑같이 떴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스마트폰 보고 여기서 문제에 응답을 하는 것이죠. 자, 선생님 화면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선생님 화면을 보시면 자, 몇 명의 학생이 접속을 했고 몇 명이 응답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명의 학생이 접속했고 아직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응답해 볼까요? 자, 학생 화면에서 자, C를 한번 선택해 보고 서브밋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2명 중 1명이 응답했다고 숫자가 바뀐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스마트폰에도 접속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에서도 이번에는 제가 B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그리고 서브밋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2명 중 2명이 응답했다라고 뜨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Show Result 버튼을 클릭해 보면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정답은 C인데 자, B를 선택한 학생이 50%, C를 선택한 학생이 50%라고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 스마트폰은 다시 대기 중 상태로 뜨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Next 버튼을 눌러서 문제를 넘긴다면 학생 화면에 두 번째 문제가 뜰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띄워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네, 학생 화면에도 두 번째 문제가 떴네요. 자, 역시 응답을 해보면 아까처럼 반영이 될 텐데 이번에는 Show Result 버튼을 먼저 눌러놓고 한번 응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눌러놓고 있으면 현재는 0%, 0%라고 지금 떠 있죠. 근데 이 비율이 실시간으로 바뀔 겁니다. 자, 제가 학생 화면에서 A를 선택해 볼까요? Submit. 자, 그러면 네, 지금은 한 명이 응답해서 A의 100%라고 떴죠. 제가 스마트폰에서 이번에는 A가 아니라 B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A가 아니라 제가 B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니까 50대 50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학생들하고 온라인으로 강의할 때나 혹은 교실에서 강의할 때도 언제든지 학생들이 이와 같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노트북이나 때로는 이렇게
이런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처럼 이런 태블릿을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서는 브라우저로 접속을 하는 거고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는 앱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쭉 풀어 나가는 건데요. 한번 끝까지 가볼게요. 제가 총 4문제를 출제했는데, 자, 3번 문제로 가보고, 자, 이 3번 문제에서는 제가, 자, B 선택하고 스마트폰에서도 똑같이 B를 선택해 봅니다. 그리고 Show Result 눌러보니까 이번엔 2명이 모두 B를 선택했기 때문에 B는 100%라고 뜨고 있네요. 자, 마지막 문제. 자, 요건 A를 선택해 볼까요? 네, 둘 다 A를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A를 선택한 것이 100%라고 뜨네요. 네, 지금은 제가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고 바로 제가 응답하고 하니까 뭔가 실감이 안 나고 뭔가 상상은 되는데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실제로 강의할 때 이 똑같은 문제 가지고 진행했던 그 녹화된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걸 잠깐 보실 건데요. 그거 보시기 전에 어떻게 끝내는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 피니시 버튼이 있는데요. 피니시 버튼을 클릭해 보면, 자, 피니시. 그럼 지금까지 응답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show name, 그 다음에 show response, 어떤 응답을 했는지, 그리고 show result를 누르면 채점까지 확인해 줍니다. 초록색은 정답을 맞춘 것이고요. 붉은색은 오답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문항별 응답률도 밑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 몇 점인지도 전부 계산이 되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 명이 참여했던 그 실제 수업의 장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 출제하는 과정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리 만들어 놓은 퀴즈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어떤 걸 해볼까요? 재밌는 거 하겠습니다. 여기 나라 이름 초성 퀴즈. 되게 심플한 건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 화면 내려서 넥스트 누릅니다. 자, 오른쪽 넥스트 버튼 눌렀어요. 자, 그러면 자, 시작하기 전에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이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옵션이 있어요. 자, 문제 하나하나 넘기는 걸로 지금 이렇게 해볼게요. 자, Teacher Pace를 선택했고요. 여기 보시면 Require Name 있네요. 자, Require Name을 체크하면 그리고 제가 스타트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스마트폰에 자, 이름을 입력하세요가 먼저 뜰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입력하시면 이제 1번 문제가 뜰 거예요. 자, 시작해볼까요? 네. 자, 스마트폰에 닉네임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답을 넣어주세요. 네팔의 수도는 키읔, 티읕, 미음, 디귿이다. 저는 여기 show answer, show name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자, show name을 열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누가 답변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show answer를 누르면 각자 입력한 답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마지막에 열어봐야 되겠죠? 네. 사실 이 문제는 너무 쉬워서 한번 열어볼까요? 자, show answer 눌러보겠습니다. 짠! 카투만두, 카투만두 2가지가 답이 있네요. 카트만두, 카투만두. 네. 다들 잘하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갑니다. 아, 그 전에 이거 설명드려야지. 이거 보이세요? 여기 숫자? 지금 30명 중에 25명이 응답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숫자 31명이 접속해서 25명이 응답했다라고 여기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다 응답을 했는지 확인하는 거죠. 네, 현진쌤 예쁜 이모티콘 넣으셨네요. 자,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넥스트. 짠. 하노이.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나? 네, 다들 공부 열심히 하셨군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7명, 29명 중에 30명 중에 접속한 사람 숫자가 나오고 응답자가 나오죠.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싱가포르의 수도는 시옷, 기역,
피읍, 리을이다. 네, 재밌는 닉네임이 되게 많아요. 싱가포르, 박선영쌤 모르겠당.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자, 네 번째 문제 맞추시는 선생님께는 제가 선물로 수박을 한 통 보내드릴게요. 자, 문제 넘어갑니다. 대신 5시일 동안 맞추셔야 돼요. 짠, 스리랑카의 수도는 5, 4, 3, 2, 1, 땡. 막 답이 올라오네? 뭐라고 썼지? 살짝 열어볼까? 크크크. 네. 답이 엄청 긴데, 긴 답이 아직 안 올라오네요. 한번 열어볼까요? 은진쌤이 맞췄어요. 오, 인터넷 검색한 거 아닌가 되게 의심되는 장면인데. 네, 은진쌤, 인터넷 검색하셨죠? 채팅창에 당연히 검색했죠라고 쓰시네요. 확실히 우리 은진쌤이 되게 총명하신 우리 인하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선생님이신데요. 연구원님이신데 되게 총명하세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준 전문가로 치면 김은진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아마 1등, 2등 막상막하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바로 검색해서 맞추셨습니다. 김정은 선생님도 검색해서 올리셨고요. 우승자 선생님도 바로 검색해서 올리셨네요. 자,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시험을 보게 되면 충분히 인터넷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픈북 형태의 시험 문제, 즉 검색을 하더라도 생각을 답변하는 문제를 쓰게끔 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검색할 시간 없이 빨리 답변하게 시간 제한을 둔다면 그러면 그것도 퀴즈가 되겠죠. 카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카웃. 소크라티브는 생각하는 시험 문제를 내고 카웃은 빨리빨리 순발력 있게 응답하는 문제를 내는 용도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수박 당첨자는 없는 걸로. 자, 제 오른쪽에 피니시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이 소크라티브의 감동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피니시 버튼 누르면 짠! 자, 이름과 답을 열어볼까요? 아까 1번은 제가 튕겨나갔다 들어와서 지금 2번부터 지금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초록색은 정답이고요. 빨간색은 오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싱가포르 박선영 선생님 응답이 여기 박선영 선생님 응답 보면 싱가포르 맞았는데 틀렸다고 나오지 않아요? 이게 자동 채점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설정해 놓은 답과 띄어쓰기나 글씨 맞춤법이 틀리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이런 경우는 눈으로 확인하고 맞다고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콜롬보 맞추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긴 거는 스펠링이 틀려서 그런지 다 틀렸네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문항별 정답률이 다 나옵니다. 야, 이거 뭐가 33%지? 이걸 클릭해보면 그 문제로 넘어갔다가 쭉 확인하고 다시 결과 테이블로 돌아오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개인별 점수도 모두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면 리포트 요 메뉴 보이시나요? 이 리포트를 눌러주면 자, 클릭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화면에 뜰까요? 자, 이걸 클릭해주면 여기 왼쪽 아래 파일을 다운받을 건데 제가 여기 다운로드 눌러볼게요. 자, 다운로드 눌렀어요. 자, 그러면 그쵸, 지금 왼쪽 아래 파일 다운로드 된 거 보이시죠? 엑셀 파일. 자, 이걸 제가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열면 이렇게 뜹니다. 네, 엑셀로 다 저장해 놓으면 되는 거죠. 자, 이건 끄고 이게 소크라티브라는 툴입니다. 지금은 제가 주관식만 보여드렸지만 객관식도 할 수 있어요. 자, 객관식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이번엔 다른 형식으로 할 건데 자, 다시 홈으로 가서 자, 퀴즈 누르고 이번에는 시험을 볼게요. 자, 시험을 보는데 자, 제가 넥스트 누른 다음에 오픈 내비게이션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다, 인스턴트 피드백으로 해볼까요? 아니, 오픈 내비게이션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require name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이름을 입력하고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스타트 할게요. 짠. 자, 이제 닉네임을 입력하시고 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서 화면을 봐주세요. 화면이 어떻게 보이나. 자, 보시면 이름이 쫙 뜨죠. 들어오는 대로 제 이름이 쭉쭉쭉쭉 뜨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시험은 실제로 지난 작년 2학기에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이걸로 봤어요. 지금 보시면 화면 보세요. 지금 정답이 하나씩 올라오죠. 근데 빨간색은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이 화면을 가려놓고 혼자서 학생들이 지금 진도, 문제 푸는 속도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답을 맞추고 있는지 틀리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은 알파고 아닌데 왜 다들 알파고라고 하시지? 정답자가 없네요. 자, 1번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서준이? 도망간다. 몰라? 힌트. 알파고는 알파고인데요. 이름이 있어요. 알파고 그 뒤에 성이 붙습니다. 성. 모르셨죠? 알파고가 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세돌과 싸웠던 알파고의 이름은 알파고 한돌? 아닌데. 자, 알파고 리. 알파고 리입니다. 알파고 리. 자, 알파고 리라고 고쳐보세요. 1번. 자, 정답 파란색으로 바뀌죠? 네. 이거를 저는 모니터링 하면서 다 볼 수 있어요. 학생들은 교실에서 시험 보고 거기 이제 시험 감독, 대학원생 시험 감독 보내놓고 전 연구실에 앉아서 두 다리 쭉 뻗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자, 2번, 3번 계속 풀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 쇼 앤서를 꺼볼게요. 여기 지금 화면 위에 보시면 요 쇼 앤서라는 거 보이세요? 제가 이거를 꺼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진도는 보이는데 회색으로 진도는 보이는데 답이 안 보이죠. 이거는 제가 교실에서 스크린을 띄워놓고 학생들 볼 수 있도록 스크린 띄워놓고 할 때는 이렇게 정답을 가려놓으면 돼요. 그럼 이제 문제 푸는 속도를 보고 학생들이 서로 막 자극을 받습니다. 와, 쟤 왜 이렇게 빨리 풀어? 나만 엄청 느리잖아. 막 이런 것들을 확인해주는 그런 표이죠. 원격, 지금 줌으로 수업할 때도 이 화면을 딱 띄워놓고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신 다음에 학생들이 문제 푸는 거를 서로가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 화면을 공유 중지한 다음에 저 혼자 이 화면을 보면 누가 얼만큼 맞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요. 네. 오, 우리 짱 선생님은 다 틀렸네요. 아, 연습삼아 막 넣어보신 거죠? 네. 자, 아이고, 다들 헤매시는구나. 자, 이제 스탑 누르겠습니다. 자, 피니시 누를게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짠. 자, 그러면, 어이고. 자, 2번 문제는 뭐였죠? 자, 2번 문제를 가보니까 중국의 커제 구단을 물리쳤던 알파고는 알파고 마스터. 알파고 마스터를 이긴 알파고의 이름은 알파고 제로입니다. 알파고 제로. 그래서 2번의 정답은 알파고 제로. 3번의 정답은 네이처이고요. 네. 4번의 정답은 다니엘 카네만. 점점점. 자, 이런 거예요. 잘 보셨나요? 자, 이제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여러 메뉴가 있는데요. 지금 런치, 퀴즈, 룸, 리포트, 리절트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런치는 그냥 메인 페이지로 오는 그런 메뉴이고요. 메인 페이지에는 지금 보시면 퀴즈, 스페이스 레이스, 엑시트 티켓, 그 다음에 퀵 퀘스천이라고 해서 멀티플 초이스, true, false, 그 다음에 short answer가 있는데 이 멀티플 초이스, 그 다음에 true, false, short answer 이 세 가지가 소크라티브에서 출제할 수 있는 실제 문제 유형들입니다. 자, 그러면 출제는 어디서 하느냐?
위에 보시면 메뉴에 퀴즈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퀴즈 탭을 누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Add Quiz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고 Create New 하면 지금 내가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고요. Import를 누르게 되면 다른 사람이 출제한 퀴즈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여러 명이 비슷한 내용을 수업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출제한 걸 서로 가지고 와서 내가 간단한 에디팅 과정을 거친 다음에 충분히 같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Create New를 눌러서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Untitled Quiz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내가 출제하고자 하는 문항이 예를 들어서 5문항이다. 그럼 이 5문항의 제목, 예를 들면 뭐 2주차 퀴즈, 3주차 퀴즈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혹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아재 개그를 쭉 출제하겠다. 그러면 그냥 아재 개그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아재 개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연습이니까 재미있게. 자, 이렇게 하고 바로 밑에 보시면 multiple choice, true, false, 그다음 short answer가 있는데 이 중에 출제하고자 하는 것을 네, 하시면 됩니다. 자, multiple choice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리고 문제를 입력합니다. 자, 동물 중에 가장 비싼 동물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를 입력해야 되겠네요. 자, 1번 거북이, 아니면은 호랑이, 글쎄요. 아니면은 악어 가죽이 비싸니까 악어? 아니면 백조일까요? 네, 정답은 백조입니다. 자, 정답 체크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미지도 넣을 수가 있어요. 참고로 문제 이미지는 무료 계정에서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기의 이미지는 유료 계정만, 유료 회원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Save and Exit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미 문제 출제가 다 끝났다면 이걸 누르고 나가시면 되지만 내가 두 번째 문제를 출제하겠다 그러면 자, 이렇게 그대로 내립니다. 내려서 Multiple Choice True False 중에 선택을 합니다. Short Answer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Short Answer 누르고 자, 질문을 넣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동물 중에 가장 흥청망청 돈을 마구 쓰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네. 자, 이거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알아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동 채점을 원하신다면 correct answer를 옵션으로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사자입니다. 네. 혹은 예를 들어서 뭐 띄어쓰기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띄어쓴 거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가 답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네 글자를 붙여 쓸 수도 있지만 우리 띄고 나라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을 걸 감안해서 그것도 correct answer에 넣어줄 수도 있어요. 혹은 영어 단어를 쓴다면 소문자, 대문자 학생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감안해서 다 넣어놓으면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맞았다고 채점이 되는 겁니다. 자, 사자 입력하고 자, 이렇게 두 문제만 입력했다고 하고 한번 끝내볼까요? 맨 밑에 explanation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여기 맨 밑에요.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죠. An explanation if you like. 자, 너가 원한다면 네, 설명을 넣어라. 근데 이제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서 자, 이대로 끝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다시 위로 올리고 여기 있죠. Save and Exit. 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 목록에 아재 개그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감동교수 전략과 교수법 특강은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그 사례이고요. 이 아재 개그가 출제가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점점점 more를 한번 눌러볼게요. 오른쪽에 점점점 more 이걸 눌러보면 쉐어 버튼이 있는데요. 이 쉐어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보시면 SOC 번호가 있고요. 혹은 URL 주소가 있습니다. 이때 이 SOC 넘버가 바로 다른 사람의 퀴즈를 가져오거나 내 퀴즈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서 함께 공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SOC 넘버를 알고 있다면 add 퀴즈 할 때 import 눌러서 여기에 SOC 넘버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출제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출제가 됐다면 자 런치를 다시 눌러서 퀴즈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아재개그 선택한 다음 밑에 넥스트 버튼 누르고 자 이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인스턴트, 피드백, 오픈 내비게이션, 티처 페이스트 선택하고 바로 스타트 버튼 누르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소크라티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배워봤는데요.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어요. 뭐냐면 퀵 퀘스천 메뉴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미리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퀴즈를 미리 만들어 놓지 못하고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퀴즈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멀티플 초이스를 눌러서 문제는 구두로 내거나 스크린에다 문제를 띄워주고 학생들은 그냥 이 멀티플 초이스에 응답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네, 자 보시면 학생 스마트폰에도 똑같이 5개의 보기가 뜨네요. 자, 선생님은 구두로 문제를 내거나 화면에다 문제를 띄워주면 학생들은 그냥 문제는 이제 스크린에 있는 거니까 스마트폰에서 선택만 하는 겁니다. 가령 B를 선택하고 서브밋 누르면 선생님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B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지금 스마트폰에서도 한번 참여해 볼까요? 스마트폰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문제가 떴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C. 자, 그러면 B와 C가 각각 50%씩 이렇게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퀵 퀘스천입니다. 미리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즉석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퀵 퀘스천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주관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시 퀵 퀘스천에서 쇼트 앤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쇼트 앤서는 질문을 넣을 수 있어요. 자, 어떤 걸 넣어볼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또는 아이돌. 자, 이렇게 질문을 넣고 자, require name 눌러놓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학생 화면에서는 이름을 입력하라고 먼저 뜹니다. 자, 어린 왕자라고 입력하고 done 누르고 응답을 하는 거죠. 자, 블랙핑크. 자, 그러면 자, show name 누르면 어린 왕자 뜨고 show answer 누르면 블랙핑크라고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또 재밌는 게 있는데 네, 자, 지금 스마트폰으로도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2개가 올라왔죠. BTS, 블랙핑크. 그런데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Start Vote라는 게 있습니다. 이 Start Vote는 투표 시작인데요. 이걸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자, Start Vote. 그랬더니 스마트폰에서 바로 투표하는 화면으로 바뀝니다. 네. 그러면 한번 투표해 볼까요? 자, 스마트폰에서 블랙핑크 누르고 여기서도 블랙핑크 누르면 아, 네, 블랙핑크가 2개의 표를 얻어서 100%가 되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미리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특히 그 short answer는 start vote, voting 기능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클래스에서 반장을 투표할 때 써도 좋을 거고요. 추천받은 학생들 이름을 쭉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추천도 스마트폰으로 추천하고 그 이름이 쭉 뜨겠죠. 그래서 중복된 이름을 지우고 남은 이름만 가지고 다시 투표에 붙이는 겁니다. 그럼 즉석에서 투표가 가능한 것이죠. 네, 괜찮은가요? 재밌죠? 자, 그러면 소크라티브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네, 여러분. 자, 이번에는 카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카웃은
www.kahoot.com 들어가서 회원가입 후 문제를 출제하실 수 있고요. 문제를 풀 때는 kahoot.it 주소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쪽 구글 크롬 브라우저는 선생님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엣지 브라우저로는 학생 화면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 화면에서는 kahoot.it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게임 핀을 입력하라고 뜨는군요. 자, 이 게임 핀은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하면 실제로 그 번호가 뜰 겁니다. 그때 입력을 하면 되고요. 학생들은 이 상태로 대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선생님 카웃에 회원가입은 각자 해보시는 걸로 하고 제가 직접 로그인을 해서 문제를 출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로그인 화면인데 이메일과 패스워드 넣고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로그인한 화면인데요. 지금 여기서 문제를 출제하려면 제 손가락을 가리키는 부분에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요. 이게 문제를 새로 출제하는 버튼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미 출제한 문제가 있다면 라이브러리, 요 가운데 라이브러리 메뉴로 가서 제가 그동안 출제했던 문제들이 쭉 뜨는데요. 이 중에 골라서 바로 플레이를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연습 삼아 직접 먼저 플레이를 해보고 역시 문제를 만드는 것은 잠시 후에 다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아재 개그 시리즈로 한번 가볼까요? 네, 들어와 보니 이렇게 새로 바뀐 그런 인터페이스가 있을 경우는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알려주는 게 있네요. 네, 자, 이 점점점 우리가 이걸 눈사람 메뉴라고도 하는데 이걸 누르면 새로운 기능들이 생겼다. Discover more options. 더 많은 기능들이 생겼으니 확인해 보라고 뜨네요. 자, 일단 알겠다고 하고 네, 자,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시작할 수가 있는데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자, 플레이 누르고 두 가지 옵션이 있네요. 자, 여기서 teach 옵션과 assign 옵션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teach 옵션은 우리가 이거를 실시간 모드라고 합니다. 실시간, 즉 강의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문제를 함께 푸는 것이고요. assign 모드는 말 그대로 숙제 모드입니다. 즉 수업 중에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문제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은 집에 가서 언제든지 본인이 시간이 될 때 그때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실시간 모드를 할 수만 있다면 어사인 모드는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실시간 모드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Teach 모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래식 모드가 있고 팀 모드가 있는데요. 자, 클래식 모드는 1대1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죠. 학생들이 모두 스마트폰을 1인당 하나씩 가지고 있다면 이걸로 하면 되고요. 만약에 학생을 예를 들어서 4명당 스마트 기기 하나만 가지고 있다. 그럼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하나의 응답을 하게끔 되어 있겠죠. 그럴 때는 팀 모드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별로는 없고요. 팀 모드는 팀 모드는 그 문제를 풀 때 팀 이름을 쓰고 그 참가자 이름을 모두 써주게끔만 되어 있어요. 그것만 빼면은 모든 것은 동일합니다. 자, 클래식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get ready to join 이라고 뜨네요. 4229516 학생들은 이 핀 번호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4229516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자, 엔터 누르고 들어오니까 닉네임을 입력하라고 뜨네요. 그렇죠? 자, 어린 왕자 해볼까요? 어린 왕자 입력하고 오케이 고 그랬더니 네, 선생님 화면에 어린 왕자라고 이름이 딱 뜨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학생은 일단 대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바로 이 옆에 있는 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문제를 시작해야지 이제 학생 화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뜨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는 스마트폰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는 카훗 앱을 다운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카훗 앱이 있습니다. 그렇죠? K 느낌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걸 들어갑니다. 제가 요거는 제 스마트폰 화면을 화면 공유 방식으로 화면에 띄워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제 아이폰으로 접속한 화면입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위에 카훗 보이시죠? 카훗 저 꼭대기에 자, 이것을 제가 누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카웃 앱을 설치해서 들어온 화면인데요. 여기서도 문제를 출제하거나 실행하는 게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자, 이제 학생 입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화면 가운데 하단에 엔터 핀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엔터 핀을 누르고요. 그러면 게임 핀 번호를 입력하는 게 뜹니다. 여기다가 아까 제가 이제 문제 출 때 시작했을 때 떴던 그 번호 있죠. 그걸 여기다 그대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4229516. 네, 이렇게 해서 자, 입력을 하면 자, 닉네임을 입력해야 되겠죠? 홍길동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고. 네.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자, 이제부터 화면은 제가 컴퓨터로 보여드리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스마트폰 화면 공유 중지하고 선생님 화면의 브라우저, 학생 화면의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참가자가 2명이네요. 홍길동 그리고 어린 왕자 이렇게 2명이 떴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숫자 2명이라는 것도 떠 있죠. 숫자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카웃은 특징이 뭐냐면 이 배경음악이 아주 특징이에요. 이건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데 내 소리를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들리면 학생들이 어깨춤을 추면서 어깨를 들썩거릴 만큼 되게 아이들을 긴장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스타트를 누르고 시작해 볼까요? 스타트. 자, 딸기가 회사에서 잘리면 자, 이 상태에서 자, 이게 몇 초 전인지 시간이 있어요. 자, 11초 전, 10초 전, 9초 전. 자, 이때 빨리 응답을 해야 됩니다. 자, 응답을 해볼까요? 네. 자, 응답을 했고, 지금 보시면 1번을 선택한 사람이 1명, 그리고 2번을 선택한 사람이 또 1명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딸기 시럽이네요. 그래서 1명은 맞고 1명은 틀렸다. 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여기 이 상태에서 이제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자, 두 사람의 점수가 공개가 됩니다. 자, 어린 왕자님은 590점, 홍길동은 0점이네요. 자, 두 번째 넥스트 버튼 누르고 또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세종대왕이 나온 고등학교는 네. 자, 결과를 보니까 둘 다 정답을 맞췄어요. 자, 넥스트 버튼 눌러 볼까요? 자, 그랬더니 둘 다 정답이 맞아 점수가 올라가는데 자, 빨리 맞출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홍길동이 점수를 빨리 맞춰서 790점을 받았고요. 어린 왕자는 앞에 1번의 점수에 합산돼서 1300점까지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감을 유발하면서 뭔가 상당히 뭔가 고조되겠죠. 네. 자, 교통사고를 세 글자로 줄이면 자,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네. 정답은 붕어빵이죠. 실제로 이 문제를 저희 집 아이들이 냈어요. 초등학생 다닐 때 그 당시 3학년, 초등학교 그 당시 5학년인 저희 아들과 딸이 문제를 냈는데요. 이게 왜 붕어빵이냐? 엄마 아빠한테 문제를 냈는데 우리 둘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게 왜 붕어빵이냐 그랬더니 아빠 봐요. 빵! 이래서 붕어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재 개그죠. 그렇죠? 네. 자, 점수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네. 어린 왕자 2024점, 홍길동 1449점. 이게 매 단계 문제가 진행될 때마다 매 단계마다 점수가 중간에 산출되니까 학생들은 점점 흥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넥스트. 높은 곳에서 새끼를 낳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아재들만 맞출 수 있는 퀴즈겠네요. 네, 정답은 하이에나. 네, 하이에나. 자, 역시 중간 산출을 보겠습니다. 네, 아직은 어린 왕자가 앞서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세상에서 가장 긴 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니까 네, 한 명은 맞았고 한 명은 틀렸네요. 정답은 참 길다 참기름. 참 길다 참기름. 참기름. 자, 점수 한번 보겠습니다. 오, 지금 홍길동이 맞추면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오, 이렇게 되면서 학생들이 엄청 흥분하겠죠. 네. 지금 심지어 불꽃까지 보여주면서 네, 막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두 번째로 긴 것은 정답은 이거 뭔지 알겠다. 그쵸? 네. 정답은 들기름. 들길다 들기름. 자, 점수 한번 볼까요? 여전히 홍길동이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 문제. 차문을 3개 닫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차문이 4개라서. 차문이 4개니까 3개만 닫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문제를 잘못 읽은 거야. 문제가 세게 닫으면 안 되는 이유를 물은 게 아니라 3개. 그쵸? 네. 그러니까 정답은 차문이 4개니까 3개만 닫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최종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넥스트 버튼 눌러보면 자, 3등은 2명밖에 없으니까 3등은 없겠죠? 자, 2등. 자, 2등은 다시 역전됐나 봐요. 어린 왕자가 다시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점수는 4,036점으로 1등. 홍길동이 3,564점 2등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자신의 스마트폰에 1등인지 2등인지 여기 지금 보면 여기 2등이라고 딱 되어 있네, 그렇죠? 네, 2등. 네, 자 이렇게 한 다음 여기 get feedback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눌러볼게요. 자, 이걸 눌러보면 여기 get feedback을 눌렀을 때 학생들이 별점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재밌었다. 별 5개. Did you learn something? 뭔가 배웠냐? 예, 아니요. Do you recommend it? 추천하겠느냐? 예, 아니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이모티콘까지 스마일리 이모티콘까지 해서 서브밋 버튼 누르면 자, 피드백을 받아보니 자, 레이팅 점수는 5점, 그 다음에 learning, recommend, feeling 모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재미있고 그리고 학생들을 쉽게 흥분시킵니다. 그 수업의 몰입도를 강화하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카웃은 전 세계적으로 퀴즈 게임 앱 중에 단연 1등인 그런 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카웃 홈페이지로 다시 왔습니다. 이 카웃 홈페이지는 화면이 좁으면 메뉴가 축소되고요. 이렇게 화면을 넓게 띄우면 메뉴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출제할 때 지금은 이제 Create, Share라고 이렇게 이름으로 메뉴가 뜨죠. 근데 이 브라우저를 좀 제가 이렇게 좁혀 볼까요? 혹은 제가 그냥 브라우저 자체를 확대해 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의 휠을 돌리면 브라우저가 확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버튼으로 문제 출제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줄여보면 자, 그 옆에 쉐어 버튼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이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인터페이스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Create를 눌러서 문제를 출제해 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Create 누르고 네, 지금 보시면 템플릿들이 쭉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각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Create 누르고 들어갑니다. 자, Create 클릭 맨 위에 자 여기 맨 위에 Enter the title 자 이게 바로 예를 들어서 뭐 아재 개그 이런 식으로 그 문제의 전체 타이틀을 입력하는 겁니다. 아재 개그 뭐 3탄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description은 누구든지 검색을 했을 때 내 걸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용도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퀴즈, 아재 개그 뭐 요 정도 한번 써볼까요? 자, 그리고 자 viewability라고 해서 요 밑에 보시면 자, 모두를 공개할 거냐, 나만 볼 거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모두 공개로 해놓고요. 나머지는 그냥 디폴트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done 누르고 자, 이제 타이틀을 입력한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실제 문제와 보기를 입력하는 겁니다. 자, 위에다 문제 입력.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정사각형의 동생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그림이나 유튜브 동영상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림을 넣어도 되고 사진을 넣어도 되고 또는 유튜브 영상을 넣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영상에서 나타나는 장소는 어디인가 이런 문제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출제한 퀴즈는 정사각형의 동생 이름은 자, 보기 1번 정삼각형 자, 보기 2번 정오각형 보기 3번은 정삼각 보기 4번은 정사각 네, 이렇게 네 가지를 입력했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사각이죠. 자, 정답 체크해주고 네, 정답 체크해주면 끝났습니다. 뭐 저장 버튼 따로 누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자, 화면 왼쪽에 add question 눌러서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맨 위에 1번 문제가 입력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add question 눌러서 바로 퀴즈 누르고 두 번째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무엇을 해볼까요? 옷장 안에 불이 붙었어요. 5글자로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냈습니다. 자, 보기 1번은 장안의 화재, 2번은 옷장의 불남. 자, 이렇게 두 가지 써놓고 보기는 최소 2개, 최대 4개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필요 없는 3번은 4번은 입력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2개만 입력해도 되고 정답은 장안의 화재 체크해주고 정답은 장안의 화재. 네, 재밌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 출제가 끝났다면 오른쪽 위에 exit 또는 done 누르면 되고요. 자, 여기서 타임 리밋이 있네요. 이거는 문제 하나당 문제를 풀 수 있는 제한 시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보통 10초 정도가 긴장감을 형성하는데 괜찮습니다. 5초는 문제를 읽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니까 5초도 괜찮고요. 네, 10초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그냥 스탠다드로 하면 되고요. 특별히 이 문제에 더블 포인트를 주겠다. 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answer 옵션은 single select, multi select 이것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아까 1번 문제도 아까 정사각 동생 이름, 정사각형 동생 이름, 정사각형의 동생 이름은 정사각이에요. 정사각. 여기 정사각. 정사각의 형이니까 동생 이름은 정사각이죠. 자, 이것도 타임 리밋은 10초로 바꿔주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났으니까 이제 done 누르고요. 자, 그럼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done을 눌러주면 되겠죠. 네, 그럼 문제 출제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아재 개그 3탄이라고 만들어졌고 이 상태에서 바로 플레이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네, 그럼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재미있고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고요. 학생들이 좋아하면 선생님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응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share 버튼이 있었잖아요. 공유. 즉 학생들로 하여금 카웃 퀴즈를 각자 출제하게 한 다음에 한두 문제씩 내라고 해요. 배운 거에서. 그거를 선생님한테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문제를 합쳐서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혼자 문제를 다 출제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출제한 걸 모아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위에 combined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공학 학생 출제 퀴즈 통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출제해서 저한테 보내라고 했고요. 제가 그것을 모아서 이렇게 다 통합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여러 문제들이 있네요. 지금은 이제 네 문제인데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출제해서 문제를 내도록 한 다음에 그리고 하면 학생들이 자기들이 출제한 문제로 문제 푸니까 훨씬 더 집중해서 잘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기능까지 모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카웃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네, 여러분 이번에는 멘티미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멘티미터는 mentimeter.com 접속해서 회원가입하시고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mentimeter.com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학생들은 menti.com 주소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브라우저를 두 개를 분리해서 선생님 화면, 학생 화면 이렇게 한번 보여볼게요. 왼쪽은 선생님 화면 mentimeter.com 그리고 오른쪽은 학생들 화면 menti.com입니다. 자, 학생들 화면을 보시면 코드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기 코드 지금 1, 2, 3, 4, 5, 6, 7, 8은 실제로 입력된 데이터는 아니고요.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시작했을 때 그때 제시되는 코드를 여기다 입력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학생들은 그냥 이 상태에서 대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은 내려놓고요. 자, 선생님 화면에서 자, Your Presentation으로 들어갑니다. Your Presentation. 저는 이미 회원가입 후 로그인까지 끝마친 상태입니다. 자, 들어와 보니까 제가 그동안 진행했던 여러 멘티미터 퀴즈들이 이렇게 쭉 제시가 되어 있고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New Presentation 누르고요. 그리고 문제를 그냥 만들고 역시 바로 시작하면 학생들은 스마트폰이나 혹은 컴퓨터에서 바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New Presentation 클릭. 자, 제목 입력. 자, 멘티미터 연습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Create Presentation. 자, 지금 전체적으로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우리가 UI,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UI를 보시면 파워포인트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네, 왼쪽은 슬라이드가 쭉 제시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해당 슬라이드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내가 출제하고자 하는 퀴즈의 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 멀티플 초이스, 워드 클라우드, 오픈 엔디드, 스케일스, 랭킹, Q&A. 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퀴즈 컴피티션도 있네요. 이 퀴즈 컴피티션은 카웃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시간 제한을 두고 또 배경음악도 설정해서 마치 카웃과 유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카웃은 객관식만 가능했는데 여기서는 주관식도 가능하네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멘티미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멀티플 초이스도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제시가 되는데요. 워드 클라우드라는 게 이게 아주 이 멘티미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엔디드는 이제 주관식이고요. 스케일은 뭐 5점 척도, 6점 척도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고 하는 겁니다. 랭킹은 투표 같은 거 할 때 아주 좋고요. 그리고 Q&A는 그냥 마치 포스트잇처럼 질문을 써서 화면에 딱딱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효과를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멀티플 초이스는 우리가 이미 소크라티브나 카웃에서 그 유형들을 다루어 보았기 때문에 워드 클라우드 한번 출제하는 걸 연습해 볼게요. 워드 클라우드에 질문을 입력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저녁 메뉴를 각자 추천을 하면 그게 화면에 뿌려지는 겁니다. 자, entries per participants는 1인당 몇 개씩 추천할 수 있느냐. 기본 3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하나만 추천하게 해도 되고요. 1인당 뭐 5개, 6개, 7개 뭐 이거는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3개까지만 해볼까요?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엑스트라가 있는데요. 이거는 한 번 응답한 다음에 2번, 3번 또 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줄 건지 아니면 한 번 응답하면 끝나게 할 것인지 요걸 이제 체크해 주는 겁니다. 자,
자, 요 정도 설정하면 되고요. 프레젠트 버튼 누르면 바로 시작됩니다. 자, 이걸 누르면 화면 위에 코드 번호가 이제 떴죠. 2603-4950. 자, 이 코드 번호를 멘티미터 앱에서 입력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스마트폰에 보시면 이렇게 멘티미터 앱이 있습니다. 자, 멘티미터 앱이 있고요. 글씨가 좀 뿌옇게 잘 안 보이죠? 네. 자, 그리고 코드 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2603-4950. 자, 그리고 서브밋 누르면 그러면 제 스마트폰에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 주세요라고 뜨고 칸이 3개가 뜨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저녁에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 그리고 간단히 김밥으로 때울까? 아니야. 자, 스테이크를 한번 2개를 똑같이 입력해 볼게요. 제가 스테이크를 2번 썼고 김밥을 1번 썼습니다. 자, 그리고 서브밋 누르면 자, 화면에 떴는데 자, 보시면 스테이크라는 글씨는 크게 떴고 김밥이라는 글씨가 조그맣게 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입력된 데이터들의 빈도수를 글자의 크기로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혼자서 입력해서 이렇게 단순한데요. 여러 명이 입력하면 아름다운 그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제가 이거는 빠져나가서 실제 한번 진행했던 걸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마우스를 이쪽 왼쪽 아래로 가져가 보면 뭐 데이터를 숨기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보여주는 메뉴, show, hide. 그 다음에 카운트다운도 가능하고 투표를 중지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자, 일단 exit 눌러서 빠져나가겠습니다. exit 누르고 자, 그럼 제가 멘티미터 홈페이지로 가서 인하대학교 행복한 남과요 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제가 프레젠트 눌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라고 떠 있는데요. 지금 응답자가 730명이 현재 응답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이 상태인데 여기서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이 워드 클라우드가 그림이 재구조화되면서 계속 모양이 바뀝니다. 지금 보시면 맛있는 거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잠잘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마우스를 밑으로 내린 다음에 Next 버튼 누르면 2번째 퀴즈가 뜨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행복에 대해서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를 이렇게 스케일로 표현하게 한 겁니다. 자, 긍정정서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니까 5점에 응답한 사람이 74명, 4점이 78명, 3점이 31명, 12명, 14명 이렇게 보이고 평균이 3.9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그 다음은 어떤 퀴즈였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 주세요라고 떴는데 자, 보니까 우동, 밀면, 돼지국밥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자, 이 퀴즈는 어느 지역에 계시는 교수님들하고 제가 진행했길래 이런 메뉴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돼지국밥? 네, 정답은 부산. 네, 맞습니다. 부산대학교의 교수님들하고 진행했을 때 그때 나왔던 추천 메뉴들입니다. 네, 재밌죠? 지역의 특색이 딱 드러나네요. 자, 그 또 있나 한번 볼까요? 커피 메뉴 선택하세요. 이거는 객관식으로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였네요. 자, 상당히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 말고도 랭킹도 있고 또는 Q&A도 있고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으니까 모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출제하는 것도 아까 보셨고 그래서 멘티미터 설명은 아주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